안녕하십니까. 강약 중강약의 정혜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슬픈 노래는 듣고 싶지 않은 황약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교수입니다. 그게 뭐야?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아, 아재의 감성 취향 저격. 언제적 노래냐 그거 진짜. 우리 방송 듣는 분들이 좋아할 90년대 명곡이죠. 1992년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94년 정도. 그 정도 될 거예요. 대단하다 이 사람들. 어떻게 그런 걸 알지? 네가 이상한 거야. 시즌 2 11번째 이야기 2부 불면증. 송백수님은 잠은 잘 주무세요? 저 다크서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낮밤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대중이 없어요. 그냥 눈 뜨면 일어나고 정해지지 않은 시간만큼 불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가지고 있죠. 저는 평균 8시간 정확하게 잡니다. 아 정말요? 우와. 하루는 4시간 자고 하루는 12시간 자고 평균 내면 8시간씩 정확하게 잡니다. 아 진짜 격일제인가? 어떤 날은 새벽 3, 4시까지 뭘 하고 있다가 네. 그래서 피곤하면 어떤 날은 퇴근하자마자 8시부터 뻗어 자는데 아침엔 똑같이 7시에 일어나. 출근을 해야 하니까. 그러고 보면 나는 되게 강박적인가 봐. 난 되게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요. 주말에도. 군인의 삶을 살고 계시네요. 네, 군인인데 저게. 왜 그런 이때를 하시죠 차라리. 아 왜냐면 불침번도 서냐? 저는 되게 여차하면 수면 장애가 오기 쉬운 성향인 게 규칙적인 시간에 잠을 안 자면 불안해요. 저 학교 다닐 때는 규칙적으로 잔다고 5시에 자서 새벽 1~2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랬었어요. 한 3년 그랬어요. 어르신.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났다니까? 그치. 근데 지금에 배우고 나서 알았죠. 그것도 수면장애 일종이라는 걸. 그래요? 그땐 몰랐지. 너 규칙적이고 일정하게 생활하고 있어라고 개드립을 치고 다니는 학생이었으니까. 아니 뭐 근데 자기가 불편을 못 느끼면 괜찮은 거잖아. 수면 장애라는 게 네. 저희가 이제 불면증이다라고 알고 있는 그냥 그런 단어가 있지만 되게 네. 다양하기는 해요.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 중에 잠과 관련돼서 진료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되게 다양한데 예를 들면 잠이 너무 안 와서 네. 새벽까지 잠이 들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요새 들어서. 요새 아무래도 잠이 일찍 들기 좀 어려운 환경인가 봐. 더우니까. 덥기도 하고 스마트폰. 세상이 너무 밝아. 빛 공해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출산율을 높이고 수면 장애를 치료하려면은 밤 10시부터 전기를 끊어버리면 돼. 출산율을 또 왜 나오기에. 아니 그렇게 다 출산율 높아지는 거 아니야? 그런가? 뭐 밤에 전기 끊어버리고 스마트폰 와이파이 신호 끊어버리면 그 다음 뭐 할 건데? 자야지. 그니까 자니까 출산율이 높아지잖아. 아 그렇구나. 빛도 문제지만 소음도 문제죠. 소음도 문제예요. 맞아요. 소음도 문제고 그리고 야근하고 보통 이제 집에 가면 맞아. 밤에 한 10시, 11시쯤 갔는데 씻고 누우면 11시, 12시인데 맞아. 억울한데요. 바로 잘 수가 없어요. 억울하대요. 뭘 해야 돼? 그래서 계속 그냥 노트북도 열었다가 뭐 영화도 한 편 보고 맞아. 밀린 드라마도 보고 그러다 보면 새벽 2, 3시가 되는 거야. 네. 책을 읽으면 잠이 잘 올 텐데. 그치. 다들 책만 펴면 졸리는 환경에서 자라왔잖아. 네. 내가 수면장애 환자분들한테 되게 많이 권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책을 읽으세요? 그냥 책 아니고 어려운 거요? 전공서적 원서. 그러니까 학창 시절의 기억 외상을 일깨우는 거지. 아니 왜냐면 불안이나 염려를 치료에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런 케이스죠. 여튼 되게 늦은 시간까지 잠이 오질 않는다라고 하면서 수면제 처방을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새벽까지 있다가 잠을 잤는데 네. 7, 8시간 개운하게 자고 네. 늦게 일어나서 하루를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네. 굳이 치료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새벽 3, 4시에 잠들었는데 출근을 하려면 7시 일어나야 돼. 출근 시간은 뒤로 밀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달 수 있는 시간이 3, 4시간밖에 안 되는 다시 거예요. 백수가 짱이란 결론이 역시. 나오나요? 그러니까 제가 최고네요. 그래서 하루에 3, 4시간밖에 못 자니까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좀 더 일찍 자고 싶다. 이 사이클을 돌리고 싶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거는 정말 수면 장애라고 봐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네. 그런 주기의 문제도 사실 수면 장애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래도 이제 방학 때는 밤낮이 바뀌는 학생들, 그렇죠. 낮밤이 바뀌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되게 종류는 다양한데 수면에 드는 게 어려운 분들이 있고 깨는 게 어려운 분들이 있고 뭐 시도 때도 없이 자서 문제가 되는 분들도 있고 기면증. 자는 중에 문제가 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수면 무호흡 증후군, 하지 불안 증후군. 공익하다가 막 숨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DSM에서는 수면에 대한 그 커다란 카테고리를 수면 장애가 아니고 수면 각성 장애라 그래갖고 자고 깨는 거 전체를 다 하나로 묶었고요. 잠드는 것도 문제, 깨는 것도 문제니까. 그래서 그것을 크게 나누어서 잠을 아예 못 자거나 너무 많이 자는 수면 각성 장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수면 무호흡증 같이 수면 호흡 관련 장애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주기의 리듬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수면 중에 목류병이나 뭐 악몽이나 야경증, 네. 뭐 슬립 테러 뭐 이런 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근데 뭐 일상적으로 보기 되게 흔하게 보는 거는요. 사실은 수면 각성 장애, 호흡 관련 수면 장애, 리듬 수면 각성 장애 이건 굉장히 흔하게 봅니다. 네, 근데 나머지 그 수면 수반증이라 그래갖고 목류병이나 야경증이나 악몽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죠. 네, 그런 경우. 목류병 그리고 사실 아이들에게서 많이 보는데요. 뇌가 그래요? 성숙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주기가 완성되지 않아서 목류병이 흔한데 현대 헬조선에는 뇌가 완성되지 않은 성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목류병이 혹시나 집에 아이가 목류병으로 낮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깨우지 마시고요. 잘 안 깨요. 낮에 그때는. 돌아다닌다고요? 네, 밤에 자다가 같이 돌아다녀 주면 되나? 네, 같이 좋겠다, 돌아다니면서 침대로 유인을 해서 재우면 됩니다. 깨우시는 그 거 고양이 그거 낚싯대로 유인하는 거랑 비슷한데 먹을 거로 이렇게 유인하는. 뭐 문제가 되는 거는 거의 없고 그냥 그대로 재우면 되고 뭐 나이가 들면 뇌가 성숙하면서 많이 좋아진다고 해요. 네. 수면각성 장애가 요즘 현대 사회에 많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유가 있다고요? 네, 이유가 환경 문제죠. 환경 문제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네. 있고 첫 번째 제가 보는 거는 잠을 덜 자면 낮에 진짜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개 피곤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럼 자꾸 커피를 커피를 마구마구. 커피와 담배를 마구마구 네. 카페인과 니코틴을 섭취하고. 그럼 또 각성이 돼. 전형적인 각성제잖아요. 네. 두 가지가 각성되잖아요. 붕붕 드링크 이런 거. 잠을 못 자. 도핑을 하는 거죠. 그럼 다음날 또 피곤해. 그럼 또 해. 악순환. 악순환. 이 악순환의 고리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악순환의 고리에 불안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요. 네. 어떻게 되냐면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올까 봐 걱정돼. 자야 돼 이러는 거예요? 네. 잠이 안 올까 봐 걱정되니까 불안해서 잠이 안 와. 지금 웃지. 이거 진짜 심각한 아직 문제예요.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 때문에 정말 엄청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잠이라는 건 굉장히 편안한 상태의 맞아요. 무언가잖아요. 휴식, 릴렉스, 이완 이런 건데 그렇죠. 걱정, 불안이 이 감정과 이 두 가지의 컨셉이 탁 하고 커플링 된다고 표현하거든요. 컨셉의 커플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돼버리면 이걸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잠을 자야 되는 그 잠이 들어가는 시간, 인면 시간은 굉장히 불안한 시간이 돼버리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잠을 잘 수 있을까? 그러니까 벌써부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잘 안 해요. 저는 그런 걱정 안 해봐서. 머리만 대면 주무세요? 그렇지 않은데 굳이 잠이 안 오면 억지로 잠을 청하진 않아요. 네, 그게 사실은 수면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인데 이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를 걱정하는 분들의 특징은 다음날 본인의 피곤해서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의 그 업무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그 고민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피곤하면 업무력이 떨어져서 내가 원래 할 수 있는 일을 100% 못하게 돼. 그건 싫어. 그러니까 잠을 자야 돼. 근데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 이 계속 도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죠. 망했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침대라는 공간이 네. 수면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침대는 과학인데. 에이스인가? 요새 침대에서 잠만 안 자고 별걸 다 하세요. 스마트폰 보고. 네. 뭐 영화도 보고 뭐 책도 보고 뭐 아이패드 들고. 먹을 것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침대라는 공간 자체가 휴식이나 잠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에 누워서 하는 엔터테인먼트의 공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외에 천장에다가 스크린 달아가지고 맞아. 영화보다 잠들기 네. 뭐 이런 건가? 나도 옛날에 해봤는데 왜요? 괜찮아요? 보기 힘들던데 목 그래요? 아파서. 그치 더 아플 것 같아. 더 힘드는구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침대라는 공간을 다용도로 사용했을 때 잠이 더 안 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냥 네. 자는 대로만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잠의 위생관리도 이따가 얘기 드리겠지만 침대에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만 자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불면증이라고 저희가 병원에 왔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을 못 잔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요. 일단 진단을 할 네. 때 이 사람이 실제로 지금 불면증이다 아니다라는 진단 기준이 DSM에서는 증상을 듣고 그 어떤 크라이테리아 같은 거에 넣어서 진단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지속적인 문제가 있을 때 네. 불면증이 있다라고 진단을 그냥 해요. 숫자로 표현하자면 주 3회 3개월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죠. 지금 며칠 잠 못 잤다고 네. 장애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어제 하루 못 잤다고 그 음. 불면증이라고 보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단발적인 수면 장애까지 불면증으로 쳐버리면 수면증 아닌 사람이 수면 장애 없겠는데? 아닌 사람이 없어요. 맞아. 현대인 그죠? 중에 안 그런 사람 찾기가 더 힘들어지죠. 그렇지. 그런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지. 근데 그게 정말 지속적이고 자주 나타날 때 저희가 의미 있는 불면증이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요. 실제로 여자분이 조금 더 많고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맞아, 어르신들 너무 새벽같이 일어나셔. 그거는 또 이제 리듬 장애 중에 하나로 그래요? 보기는 하는데요. 잠자는 시계가 어. 당겨진 거예요. 잠자는 시계가 전형적으로 청소년 때 늦어지고요. 맞아. 어르신 분들을 이제 좀 빨라지는데요. 청소년 때는 왜 늦어지냐면 그때 성장기 때 네. 일주기가 좀 늘어져요. 그 원래 24시간이 한 주기인데 걔네가 이제 한참 성장기에 일주기가 조금 느려지면서 맞아. 뒤로 시계가 밀리거든요. 중학교 갈 때부터 수면 시간이 네. 뒤로 미뤄져요. 네. 신생아는 15시간, 16시간씩 자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 하루에 몇 시간을 자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24시간 주기로 돌아가던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게 네. 있는데 몸의 신체 리듬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구 자전주기에 맞춰 놓은 그렇죠. 거죠. 근데 중학생부터 약간씩 늘어지면서 아이가 실제로 밤이 돼도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씩 뒤로 밀리는데 그거를 이제 엄마들은 일찍 자라. 그래 키 큰다고 막 협박하죠. 그리고 다음 날 깨울 때 막 정말 패죽여도 안 일어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 자기 어렸을 땐 생각을 못 하는 거야. 난 다 컸거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큰 애가 애 엄마 돼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아, 그치. 나는 어렸을 때도 일찍 자고 되게 일찍 일어났는데. 그러겠어요? 네. 저는 저는 항상 잠에 대해서는 따박따박 그냥 늘 같은 시간. 강박장애 있나 봐. 군인 집안이었니? 아버님이 전혀. 군인 전혀 관계없습니다. 누가 봐도 군인인데 저거. 기상나팔 소리 들리고. 빰빰빰빰빰빰빰빰.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러고 일어나는 거 알람이 아니야? 울리기 전에 일어나기. 예? 진짜요? 네, 알람보다 먼저 일어나요. 네. 요즘 또 그러세요? 네. 알람보다 먼저 일어나야 알람을 끄고 잘 수 있잖아. 내가 선수 쳐야지. 그렇구나. 알람이 울릴 때 일어나면 되게 피곤한 때예요. 근데 웬만하면 알람 전에 일어나요. 네. 알람은 왜 있는 거예요? 알람은 내가 알람을 놓칠까 봐 있는 거지. 뭔가 안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컨셉인데. 알람이 일어날 때 막 피곤해 쩔은 표정으로 일어나고 그래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지. 전 그럼 잠이 모자라다고 생각을 해서 일찍 자요. 저 군인이야 저거.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면 난 잠이 모자란 것이다. 야, 너 네. 너 다음날 더 진로 일찍 자야겠다. 군의관으로 하면 되겠다. 메딕. 네, 네. 메딕. 진짜 천성이 군의관인데 근데 아. 안 되겠다. 외모가 그 태후에 나온 그 군의관 정도가 안 돼. 태후는 뭐야? 태양의 후. 송혜교? 아니 송혜교 말고 전지현. 맞다. 그 정도 되면 군의관 했어도 되는데. 하하. 아쉽다. 저희가 1차성 수면 장애랑 2차성 수면 각성 장애 이렇게 나누는데요. 네. 1차성 뭐 불면증, 2차성 불면증 네. 이렇게 나누긴데 질환에 대한 얘기할 때 1차성, 2차성이란 말을 되게 많이 써요, 저희가. 1차성 맞아요. 당뇨, 뭐 2차성 어떤 뭐. 병이든 그렇게 말을 붙이는 보통 것 같아. 다른 병 같으면 1차가 뭔지 모르는 거고 2차는 특정한 원인이 있고 이런 식인데 네, 맞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1차는 원인을 잘 모르겠는 거고 2차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잠이 안 오는 경우랑 딱 집어서 요것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그렇지, 그렇지.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보통 난 요새 잠을 못 잘 이유가 없는데 잠이 안 와요. 이런 경우가 1차성이고요.
가만 들어보면 70-80%는 2차성이에요. 최근에 뭐 애인이랑 헤어졌다던가 뭐 아니면 되게 슬픈 일이나 너무 좋은 일을 겪고 있다던가 열대야 뭐 때문이라던가. 열대야 때문이라던가 아니면은 내과적인 질환 때문이라던가 그런 경우가 애인이랑 있긴 있어요. 헤어졌으면 잠이 잘 와야 되는. 맨날 술만 아닌가? 퍼먹기 때문에 술 먹고 자고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아 술은 잠을 방해합니다. 아 정말요? 이것도 술 나중에 먹으면 잠이 얘기해드릴게요. 예.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네. 여튼 이게 내과적인 질환이 있을 때도 잠이 안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내분비적인 문제가 있을 때 내분비라는 게 호르몬 문제가 있을 때도 그럴 수 있고요. 뭐 아니면은 딱히 내과적인 질환에서 불면을 직접적으로 일으킬 만한 건 없는데 사실은 몸이 아프면 잠이 잘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 가지 내과적 질환을 앓고 있을 때 잠을 잘 못 이루는 경우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잠을 못 자면 거꾸로 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렇죠.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바로 송백수에서 볼 수 있지만 다크서클. 그냥 사람 자체가 다크해져요. 저는 푹 자도 다크서클은 계속 있는데 치료해 주세요. 네, 다크서클은 여기서 이제 농담인 거고요. 잠을 안 잔다고 치료법 다크서클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요? 뭐. 다음 세상에 송중기로 다시 태어나세요. 통시잖아. 아, 이거 뭐야 그건. 아니 방법이 그것밖에 그럼 없는데 너는 어떻게? 황정음으로 다시 태어나라 씨. 난 다음 세상에 아니, 방송 가면 수준이 왜 이래? 고양이로 다시 태어나야 될까? 이게 저희들 수준입니다. 아 미치겠다. 여튼 다크서클은 따뜻한 찜질을 하시면 그래요?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부지병이에요 이것도. 네. 병이 아닙니다. 그 따뜻한 주먹찜질 이런 거 하시면 다크서클이 멍으로 바뀌고 좋네. 아, 색깔이 파래져. 아, 네. 잠을 못 자면 그 뭐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요. 너 잠 잘 잔다며? 뭐예요? 피부 괜찮은데요, 저? 좀 잔뜩 있고 좀 뭐. 점은 잠과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잠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정신과적인 장애하고도 실제로 관련이 있어서 그 중에 기분 장애 중에 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우울증, 조울증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잠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경조증이 있는 사람들은 잠을 잘 안 자도 잘 살거든요. 근데 뭐 우울증이 있으신 네. 분들은 잠을 과하게 많이 자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과하게 적게 자는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해요. 비전형적이지만 더 우울해지고 그래요? 우울감이 있는 분들이 적게 자면 네. 기분이 오히려 이렇게 떠서 수면 박탈 치료라는 그 걸 해요. 우울증 치료법 중에 네. 잠을 안 재워가지고 네. 치료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네. 기본적으로 우울증은 잠을 많이 자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경조증 기질이 있다라는 거를 언제 알았냐면 인턴 때랑 레지던트 때 잠을 하루에 2시간씩밖에 못 자는데 그렇게 늦게 알았어? 잠을 하루에 2시간씩 자는데 제가 생활을 하더라고요. 생활을 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그 요새도 잠을 적게 자면 적게 잘수록 사람이 이렇게 하이해지는 게 느껴지고. 하이해진다고요? 네. 이게 막 피곤해서 깔아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벙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이러다간 큰일 나겠구나 싶을 땐 더 자요. 그 제 마지노선이 4시간이에요. 4시간. 4시간 이상 안 자면 되게 하이해져요. 사람이. 뭐 이해를 못 하겠죠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시간은 자야지. 그보다 더 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제 기준에 제 임상적인 경험상 나 해봐서 아는데요. 그러니까 저한테 맞는 기준이고요. 저러다 골로 간다죠. 저는 평균 6시간, 7시간 잡니다. 평소에. 아까 내가 말한 평균이랑 비슷한 계산법인가? 아니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매일 똑같이 그 시간에 잡니다. 11시에 자서 5시 반에 일어나는 수준으로. 네. 그 시간을 항상 고수하고 있어요. 피곤하실 것 같은데. 배우세요. 왜 그래야 되죠? 안 피곤해요. 다크서클. 6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전 네. 군인이 아닙니다. 저도 아니에요. 군인들 표준 수면 시간이 네. 10시에 자고 6시 기상인데 중간에 2시간 근무 빼고 6시간이 표준 맞아. 수면 시간이거든요. 진짜. 그것도 연속적으로 하는 게 도중에 깨우니까는 자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진짜. 저희 부대 있을 때 신병 들어오면은 교육시키는 게 있었거든요. 50분 취침 후 10분 휴식. 그건 좀 잔인하다. 1시간 반 취침 그러니까 50분을 10분을 재워놓고 깨워서 10분간 휴식을 시킨 다음에 다시 50분을 자고. 고문을 하셨습니까? 그건 수면 주기를 너무 무시한 태도 내가 아닙니까? 당했거든. 1시간 반씩 하셨어야죠. 수면 주기가 보통 한 주기당 이 1시간 부대에 반이거든요. 있지 않았습니다. 전 두 부대에 있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그래서 잠은 좀 적당하게 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적당한 잠이라는 거는 지금 저희끼리도 얘기를 네. 나눴지만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죠. 다르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적으로도 그냥 성인 표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자면 그렇죠. 된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개인 차이가 있어서 병원에서도 오면 물어보세요. 제가 잠을 너무 적게 자는 것 같은데 몇 시간을 자야 정상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없습니다. 그런 기준은. 또 수면 다원 검사 좀 해보고 그 사람 기록 보고 맞춰가는 거지. 딱 그렇게 뭐 모든 사람을 10시부터 6시 해서 2시간 자고 뭐 통금 시간 있고 뭐 이런 나라가 이상하다. 옛날 어느 나라 얘기하는데 내가 지금 남의 나라인가? 아니죠. 지금 계신 대통령분 아버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왕조국가인가? 여튼 잠을 몇 시간 자야 된다라는 정답은 없는데 잠을 너무 적게 자거나 네. 너무 많이 자면 그게 이제 신체적인 대사나 이런 부분에 그렇죠. 있어서 좀 자극이 너무 되거나 너무 안 돼서 문제가 될 수는 네. 있다. 그래서 조금 규칙적으로 자는 것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그건 뒤에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정신과에도 그렇고 그냥 저희 같은 의원에 오셔서 불면을 호소하는 분들이 다른 정신과적인 어떤 불안이나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을 동반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같이 좀 상담을 진행을 하시는 게 굉장히 현명한 이게 방법이니까. 정신과 질환이라는 게 다 얽혀 있고 공존 질환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딱 넌 이거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내과나 가정의학과에 방문하면 수면제 처방을 해주시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단편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조금 진지하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정신과에 가는 거 그렇게까지 꺼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셔서 도움을 좀 받으시는 거를 권장을 하고요. 수면에 대한 약물 치료 얘기를 저희가 조금 하게 될 건데 수면제겠죠. 네, 수면제. 근데 수면제 얘기를 하기 전에 네. 멜라토닌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멜라토닌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봤는데 네. 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멜라닌 색소 이런 거랑 헷갈리시는 거 아니죠? 본인 얼굴에 검은 점 이런 거랑 뭐. 멜라토닌 모르겠어요. 멜라토닌 해외 출장을 많이 가시는 분들은 압니다. 왜죠? 왜냐면은 그 시차 때문에 잠 못 적응할 잘 때 때 많이 쓰는 먹으라고 영양제거든요. 주는 영양제라서 네. 멜라토닌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네. 이게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유가 한국에 잘 안 팔아요. 외국에 못 가면 팔게 돼버려서 외국에 가면 그냥 약국이나 그런 그 드럭스토어에 가시면 소위 팔아요.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가 되는 영양제처럼. 건데 영양제로 네. 네. 우리는 좀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외국은 해도 우리는 안 우리는 돼. 현재는 전문의약품으로 그 처방이 필요한 약으로 서카딘 서방정 한 개 풀려 있는 것 이게 같고. 왜 그러냐면은 수입을 하려면은 네. 우리나라에 이게 약으로 허가된 게 있으면은 외국에서 약이 아니더라도 약으로 수입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약을 수입을 하려면은 내가 업자가 돼서 정식으로 허가를 시작해서 맞거나 네. 아니면 개인 용도로 쓰려면 처방전을 끊어와야 되거든요. 네. 건강식품에 누가 처방전을 끊어줍니까? 그러니까 통과를 못 시키는 거야. 정말 답답한 뭐 그런 상황이에요. 이걸 찾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옛날엔 직구해서 개인적으로 네. 샀다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통관이 안 되거든요. 서카딘이라는 전문약이 생긴 이후로는. 근데 건강식품으로 딱히 만들어 파는 회사가 없는 거 우리나라에. 그냥 우리나라 분들은 그냥 가서 스틸록스 처방을 받아오면 받아왔지. 수면제를 아예 처방을 예, 예. 받았지. 멜라토닌에 대해서 아주 그 널리 알려져 있지도 않고 요즘에 그냥 그런 GNC나 이런 데서 파는 거 그대로 안 들어와요, 그럼? 못 들어오죠. 서카딘 서방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인터넷으로 근데 살 수 있던데 병행 살 수입인가 수 보다. 있다고 하는 게 네. 저게 몰래 들여오는 거지 일종의. 아, 그런가? 밀수요? 밀수나 마찬가지죠. 정식으로 통관을 시키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멜라토닌은 근데 이제 외국에 가서 보통 그냥 약국에 가시면 이렇게 그냥 뭐 30정들 이런 거 그냥 팔거든요. 네.
근데 이 멜라토닌이 뭐냐면 우리 몸에서 신체적으로 자연스럽게 합성이 돼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네. 근데 그 멜라토닌이 보통은 낮에 저희가 환한 곳에 있을 때 합성을 많이 하고 네. 어두워지면 네. 분비가 되면서 잠을 유도하는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무 화나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밤 늦게까지 컴퓨터, TV 뭐 이런 거 다 그렇죠. 켜놓고 조명 다 켜놓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멜라토닌의 분비 자체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바깥이 아무리 어두워도 실내가 너무 화나고 그래서 멜라토닌 자체를 원래는 시차 적응할 때만 썼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시차 적응이라는 게 가면 내가 그 일중 리듬에 의해서 멜라토닌이 나오지 않던 시간에 내보내야 되니까 그렇죠. 이걸 딱 먹으면 굉장히 편하게 잘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게.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요새 너무 그런 하루 종일 화난 문제 때문에 네. 잠이 못 자는 분들한테 쓰면은 좀 도움이 되기는 해요, 실제로. 근데 서카딘 서방정이라 그래갖고 이거 이제 전문의약품으로 풀려서 처방하면 살 수는 있는데 네. 값이 아직은 도움이 안 보험되는 돼. 약은 아이고. 아니라서 싸지는 않아요. 그게 전문약이 된 이유가 네. 멜라토닌이라 전문약이 된 게 아니라 네. 서방정을 만들어서 전문약이 된 케이스라서 아, 네. 뭐 오마코 같은 것도 처방약이잖아. 오메가3인데. 아. 네, 그런 게 몇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 우리나라 허가제도 때문에 그런 건데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느 제약회사인가 뭐 발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시장성이 그만큼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얘기하는 거에 비하면 시장성이 없는 거죠. 그런가? 요새 내가 체감하기로는 꽤 팔릴 것 같아요. 아니야. 네가 체감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의약품 시장에서는 소수자잖아. 그건 그렇죠. 잠 못 자는 불편을 겪는 사람들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선 약이 필요한 사람일 경우가 많고 우리가 소통하는 SNS나 뭐 너네 의원 가는 식이거나 그런 식으로는 의견을 표출을 안 해. 보통은 해외에서는 아까 전에 얘기한 일주기 리듬 문제로 네. 자는 시간이 너무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멜라토닌을 이렇게 꾸준히 장복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는데 한국에서는 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잠이라는 것 자체의 네. 과정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잠을 잔다라는 과정을 이게 이제 뭐 황 약사가 설명을 좀 해놨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거. 잠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잠을 자게 되는 원인이 뭐가 있냐라는 네. 건데. 돌리니까 자는 거지. 그렇죠. 잠에서 깨잖아요, 아침에. 네. 그 낮에 뭔가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시간이 되면은 내가 자야 되겠다는 압박을 받는 거잖아요. 졸린다는 표현을 그쵸.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수면 압력 프레셔라고 표현을 하고. 수면이 압박적으로 다가온다. 그렇지. 매일 자던 시간대가 되면 졸린다. 아까 말 우리 정 선생님처럼 리듬. 11시면 되면 잔다. 이게 일주기 리듬이거든요.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자는 과정이. 그렇지. 그리고 외부 신호, 외부 환경. 잘라면 불 끄고 잘 거 아니에요. 커튼 치고. 그렇죠. 어둡고 조용하면 졸린다. 이게 외부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수면 압력, 생체 시계 일주기 리듬, 외부 신호 이 세 가지가 잠을 자게 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들이고 일주기 과정이라는 생체 시계 일주기 리듬 서카디안이죠. 이걸 프로세스 C라 그러고 항상성 과정 수면 압력이 들어오는 걸 프로세스 S라고 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관여한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분리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 야간 근무 교대자 3교대 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밤에 일하고 낮에 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해봐서 하는데 그 진짜 피곤하거든요. 그렇지. 근데 똑같이 8시간을 자는데 왜 쉬프트 워크 하는 사람들이 아예 병중에 뭐 쉬프트 워커즈 뭐 슬립 디스오더라 그래서 아예 따로 세부 분류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더 피곤한가? 그렇지. 이게 생체 시계 리듬이라는 거죠. 사람이 그렇죠. 자는 시간에 하루 시계 주기가 맞춰져 있는데 사람 몸이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이걸 깨니까 불면증이 된다. 이 얘기가 하나 있고 전날에 못 자면 낮에 더 졸리고 낮잠 자면 밤에 못 자고. 이거는 생체 압력 시계 개념이 개념이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수면 압력 그렇지.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수면 장애를 치료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된다. 그렇죠. 그 얘기죠. 근데 하나에만 꽂혀가지고 하나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맞아요. 되게 많거든요. 수면 위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수면 위생. 수면 위생. 그러니까 하이젠이란 말을 이제 위생이라고 번역을 표현을 한 한 건데 깨끗한 수면에- 잠자리에서 자는.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수면 침대가 깨끗한. 매트리스 위생. 아까 저 외부 신호 뭐 어둡고 조용하면 졸린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관련된 환경이라는 게 내 주변을 둘러싼 모든 것 신호나 뭐 사물이나 이런 게 환경이잖아요. 맞아. 그거를 맞추는데 그걸 수면 위생 관리라고 해서 뭐 얘기를 하는 거죠. 수면 위생 관리에서 아까 전에 얘기한 뭐 프레셔 같은 경우는 압력은 이 리듬 관리가 제대로 되면 결국 압력은 좀 따라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 위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리듬을 잘 조절하는 방법과 환경을 잘 조절하는 방법. 그래서 리듬과 환경과 압력 세 가지가 딱 맞아 떨어져야 수면을 잘 취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리듬과 환경을 조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면 위생 관리 방법을 얘기를 보통 해요. 일단은 리듬을 조절하는 방법 중에 저처럼 매일 같은 시간을 자면 리듬이 되게 정확해지는데 이거를 그럼 나는 자기 싫어서 그 시간에 안 자는 게 아니다. 나도 일찍 자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분들한테 제가 꼭 얘기를 하는 게 아침에 매우 압박적인 강제 스케줄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운동을 아침에 해야 진짜 운동이 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일종의. 근데 운동은 아침에 하려고 해도 그게 강제적인 스케줄이 아니라서 그것 때문에 그 돈을 내고 가서 헬스장 가는 사람들이 6시에 헬스장 가고 막. 네, 아침에 가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진짜요? 6시에 가는데요. 진짜 운동하는 사람들은 보통 저렇게 하고요. 설렁설렁 저 트레드밀만 좀 하다 음악이나 듣다가 TV 보고 옆에 뭐 계신 분들 구경하고 이런 분들이 보통 퇴근 후에 운동을 하죠. 아니에요. 퇴근 후에 하는 사람도 열심히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 퇴근 후에 운동하는 게 수면장애 있는 사람들한테는 쥐약이다. 완전히. 운동을 하면 그래요. 몸이 피곤해져서 잘 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적당하면 괜찮은데 너무 과격한 운동을 자기 전에 하는 걸 권장하지는 않아요. 너무 각성되거든요. 각성이라는 게 사람의 각성 상태가 떨어지는 게 수면인데 이게 너무 과격하게 운동을 하면 각성 상태가 너무 올라가면서 한 몇 킬로 달리면 숨 헐떡헐떡하고 온몸 신경 곤두서 있는데 잠이 옵니까 그게? 제가 조깅을 좋아해서 한동안 꽤 했었는데 밤 조깅이 진짜 좋아요. 야간 조깅을 하면 보통 야깅이라고 야간 조깅을 하면 되게 시원하고 그리고 훨씬 컨디션도 아침에 뛰는 것보다 더 잘 나가요. 그런데 문제는 갔다 오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조깅을 한참 할 때 잠이 너무 안 와서 하루에 4시간도 자고 막 그랬어요. 그 정도로 수면에 과격한 운동은 도움이 안 되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6시에 보통 이제 운동을 가고 사실 지난달까지는 7시엔 영어학원을 가고 집에 돌아와서 아침을 먹고 이제 진료를 시작하는 스케줄이었는데 요새는 영어학원을 뺐어요. 아침에 할 일이 너무 많아져갖고. 이제 중국어 배워야지. 아니 중국어는 관심 없어요. 연남동인데. 참 저 언제 나갈지 모르는구나. 여튼 리듬 조절을 할 때 아침 시간에 일어나는 시간을 맞춰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출근 시간이 규칙적인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 10시에 출근자가 맞아요. 9시에 일어나면 되는데 왜 알람을 7시에 맞추시는 거죠? 저는 안 그러는데. 그죠? 아니 그게 되게 많다? 아니 용인 살면서 종로 출근하려면 7시에 맞춰야 아니야. 그게 아니고 가까워서 아침을 9시에 일어나도 되는데 아침 시간에 뭘 하고 싶은 거예요. 10시 출근이 평소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늦으니까 그 1시간을 좀 짬내고 뭐 하고 싶다. 그렇지. 뭘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알람을 항상 7시에 맞춰놔요. 그래갖고 잘 때도 조금 일찍 자려고 하고 막 그런 노력을 하는데 7시에 맞춰놓고 결국에는 9시에 일어나는데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7시에서 9시 사이에 잠의 질이 알람에 의해서 일단 깼고 다시 그거를 일어나야 되는데 하면서 9시까지 하다가 결국 9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그래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 최악인데? 그거는 정말 최악이에요. 하지 마세요 진짜. 차라리 저는 그래서 알람을 정말 제가 들은 것 중에 최고는 7시부터 10분 단위로 알람을 맞춰놔서 1시간 동안 맞춰놓는다는 거예요. 7시에 못 일어나면 7시 10분이라도 일어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그래서 항상 권장하는 거는 아침잠이 많으신 분들은 일어나야 되는 맞이 노선에 알람을 맞춰놓으세요. 그래야 벌떡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그날 저녁이 되면 그래 내일은 꼭 성공해야지. 성공해서 뭐하게. 7시에 맞추지. 성공해서 뭐하게.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내 의지가.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거 하지 말라고 첫 시간에 그 얘기부터 하고 시작했는데 하지 말라고. 의지를 극복할 수 없다고. 다들 그래요.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지금 하고 싶은 거 인터넷 조금 더 하고 쇼핑하고 할 거 하고 드라마 조금 보다가 적당히 자고 내일 그냥 일어나야 되는 마지노선에 일어나세요. 그게 가장 편해요. 그래서 기상 시간을 어찌됐든 규칙적으로 만들어 놔라.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셔라. 그게 힘들죠. 네.
주말엔 더 자잖아요. 주말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를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해보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저요? 네. 네, 심지어 더 일찍 일어나요. 군인이라니까. 왜냐하면 주말은 너무 아깝잖아요. 주말은 소중하니까. 지난주에 강릉 갔다 왔는데 4시 반에 일어났어. 사실 주말이 소중한 게 아니라 주말 되기 전 밤이 소중하죠. 밤에 노니까 그런 거죠. 네. 저는 낮에 놉니다. 내일 일찍 안 일어나도 되니까. 아니 근데 이게 주말에 일찍 일어나는 게 얼마나 좋으냐면 일단 주말이 길어져요. 놀랍죠? 참, 주말이 2배가 돼요. 참 놀랍네. 그리고 월요병이 없어져요, 실제로. 월요일의 피곤함은 생체 리듬이 깨져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보통 저희가 아까 전에 얘기하는 제가 뭐 프로세스 C 설카디안 리듬 이랬는데 일주기 리듬이 만들어지는데 3, 4일 정도 걸려요. 근데 보통 월, 화, 수, 목 해서 만든 다음에 금요일에 불금 보내면서 다 망가뜨리는 그렇죠. 거야. 불금인데. 그리고 주말에 자고. 그리고 월요일에 또 개 피곤하고. 불금을 그냥 날리고 규칙적으로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전 매우 행복합니다. 아 그러면 주 6일 근무 하든가. 왜 그렇게 해요? 내가 지금 격주로 그걸 해서 지금 화가 나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주말에 강릉이나 양양에 서핑도 다니고 그리고 뭐 주말에 조금 여유 있으면 서핑을 하세요? 서핑은 이제 우와. 가끔 합니다. 가끔. 물에 떠? 저 수영 잘하는데요. 아 맞다. 서핑보드는 물에 잘 뜨죠. 아니요, 서핑은 수트만 입어도 물에 뜹니다. 일단. 지난 주말에는 물놀이를 잔뜩 하고 왔는데 그게 이제 주말에 그렇게 운동을 하고 액티비티를 하면 피곤해서 주중에 어떻게 하느냐 이러는데요. 주말에 집에서 주무시면 더 피곤합니다. 진짜예요. 이거 정말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해보세요. 정말. 그래서 월화수목 금토일을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진짜 한 주가 아주 깔끔해집니다. 그리고 주말에 집에서 주무시지 말고 제발 나가서 산책하세요. 제발. 아니 대부분 한국 남자분들은 그 생활을 아는데 군대에서 다 해봤거든 2년씩. 그러네. 근데 군대에서도 주말은 기상시간 1시간 늦어지거든요. 뭐 1시간 반 정도는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일주기 수면주기 한 주기 정도 더 자는 건 괜찮은데 낮에 뭐 끝도 없이 뭐 해가 중천에 떴을 때까지 12시쯤 일어나죠, 주말. 그러니까 요런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낮에 자지 말자. 요거. 이게 지금 수면 위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 낮에 자지 말기, 잘 때 말고는 누워 있지 않기. 요거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술, 담배 하지 말라는 얘기처럼 들리는 건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네.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몰라서 못하는 그래요? 분들도 많아요. 네. 아 그게 그런 거였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냐면 의무감에 더 자는 분들이 있어요, 주말에. 왜냐면 그래야 월요일이 피로가 풀린다고 생각해요. 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노세요. 그러면 월요일이 아주 개운해지실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면에 이제 리듬을 조절을 하는데 저녁에 아니 리듬 조절도 좋지만 잠이 막상 저녁에 자려면 안 온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 전에 하면 좋은 것들 운동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스트레칭은 괜찮아요. 가벼운 이완 운동은 좋은데 막 과격한 운동은 하시면 안 되고요.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가벼운 샤워 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명상이라고 한약사가 써놨는데 명상도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잠이 안 올 때 억지로 자려고 하지 않기.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잠이 안 오려고 할 때 뒤척인다. 뭐 30분 이상 뒤척이다가 맞아. 잠든다. 혹은 뭐 심한 경우 제가 4시간까지 봤는데 뒤척일 때는 차라리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켜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잠잘 거 아니면 눕지 말라는 원칙을 그렇지. 지키라는 거죠. 차라리 1-2시간 정도 다른 것을 하다가 다시 자라. 다시 시도? 그렇죠. 제가 그 짓 네. 많이 하거든요. 새벽 3시에 그래가지고 5시에 자는 게 함정이지. 그리고 7시 일어나나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저녁 7시부터 자겠지. 그래서 억지로 자지 말고 최근에 가정의학 학회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오히려 밤새자라고 생각하면 잠이 잘 온대요. 아, 예, 그런 거 있어요. 난 오늘 밤새서 저 책을 다 읽고 말겠어. 그 다 겪어봤을 텐데 학교 다닐 때 시험기 전날 벼락치기 한다고 맞아. 밤새겠다고 도서관 가면 다 책 펴놓고 자잖아. 맞아. 도서관 좋다. 그러니까 다 겪어봤을 거야 밤새 여기. 공부한다고 라면 방송 컵라면 하나 들으시는 먹고 자고. 분들도. 그렇지. 이건 다 MSG 탓이라고 막 욕하고. 아, 그러니까 나는 내 예전부터 혜진이 들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당일치기를 하는데 왜 그 전날 밤에 공부를 해? 당당하게 잠을 자고 그날 아침부터 시작해야지. 당일치기면. 저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새벽 2시부터.
잠을 아니, 나는 8시에서 10시 사이에 자야 돼. 9시에 시험이면은 노트 8시부터 펴서 보고 1시간 보고 시험 들어가고 그랬어요. 나랑 청이 다른데? 뭐죠? 제 학점 뭐라고 얘기 다 들으셨죠? 저공비행. 네. 평균 C를 이렇게 받는 겁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죠. 자, 그리고 수면 장소 환경 관리도 있는데요. 네. 오히려 소음이 없고 깜깜하고 정말 조용하면 잠이 안 온다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은 약간 요새 그 유행하는 그 자연 소음 같은 거 틀어주는 ASMR. 그게 뭐예요? ASMR 모르세요? 네. 물소리 막 나오고. 그 옛날 MC 스퀘어 비슷한 것 같은데. MC 스퀘어는 약간 삐 뭐 이런 거 같고 지금 뭐 이렇게 노이즈 자연적인 같은 거. 소리를 아예 틀어주는 데도 있고 요새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 많았던 채널이 모닥불 채널이라 그래갖고 그 모닥불만 계속 핀대잖아요. 타닥타닥 하면서 장작 타는 소리 나고 그거가 넷플릭스에서 인기가 가장 좋은 채널이 24시간 그게 나온대요. 그래서 그런 거 또 얘기가 있었고 하여간 적당한 소음이 뭐 있는 경우도 괜찮지만 저는 오히려 조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멜라토닌 때문에 저녁 9시 이후로는 집에 독서등 빼고는 다 끄시는 거를 권장을 해요. 예를 들면 스탠드 몇 개 있잖아요. 집에 침대 옆에 있는 거나 책상에 있는 스탠드나 이런 거 빼고는 다 끄세요. 그냥. 전체적인 조명을 좀 깜깜하게 하라는. 낮추라는 거죠. 스마트폰부터 끄라니까. 아유, 맞아요. 스마트폰. 이게 잠 안 오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자려고 생각하는 시간이 만약에 밤 12시다. 네. 그럼 밤 11시부터 스마트폰을 좀 멀리 해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까똑이 울리면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방해 금지 모드는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그걸 그때 안 보면 불안한가 봐. 그럼요. 네. 저희가 그래서 다음 특집으로 불안장애를 준비했습니다. 그 시계를 비롯해서 시간을 알 수 있는 장치와 항상 사람들과 네트워킹이 될 수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것을 최대한 멀리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그 완전히 멀리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제가 쓰는 꼼수는 뭐냐면 저도 스마트폰 들고 있으면 잠 잘 안 오거든요. 그래서 충전기에 꽂고 자잖아요, 보통. 네. 그래서 전 충전기를 되게 먼데 놔요. 충전기까지 까똑이 울려도 가기 귀찮게 일어나야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알람도 사실은 제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끌려면. 그래서 그냥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서 끄는 게 훨씬 편하긴 해요, 사실. 그래서 충전선을 좀 멀리 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별거 아닌 컨텐츠를 보다가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질문을 해요. 전날 밤에 뭐 봤는지 기억나세요? 그럼 다들 뭔가를 하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일종의 시간 때우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에서 뉴스의 시대였나? 그 책에서 봤는데 이런 거죠. 사람들이 지금 현재 뉴스를 계속 보거나 그 SNS를 계속 보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왠지 소식을 실시간으로 알아야 불안을 좀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는. 그래서 자꾸 그것들을 보려고 한다. 이런 행동을 하는데 여러분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이 큰일 날 확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스마트폰을 멀리 두실 필요가 있고요. 야, 그걸 가만히 넌 너무 심하게 몰라. 응? 세상 돌아가는 거 저요? 너무 심하게 좀 보세요. 좀 봐, 너는 좀. 드라마를 안 보는 거지 뉴스를 안 보진 않아요. 너 터키에 쿠데타 난 거 아니야? 알아요. 파리에서 저기 총격전 난 것도 알고요. 다 알아요. 유로트럭을 실전에서 했던 정신 나간 IS가 하나 있다는. 제가 JTBC 뉴스는 꼭 봅니다. 네. 출연도 몇 번 했고요. 정말요? 네. 목소리 출연이요. 딱 봐요. 얼굴 다 얼굴까지 같이 섭외했는데 까인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요새 쇼미더머니 우승한 저 BY라는 래퍼가 네. 있거든요. 그 래퍼 그 친구가 CJM이라고 래퍼인데 그 소개하면서 얘 얼굴 좀 봐. 얘는 당연히 실력 봐.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요. 저도 자타공인하는 노력합니다. 예. 딱 보면 목소리 출연하게 생겼잖아요. JTBC 팩트체크에 2번 출연했고요. 진짜요? 네. 작가가 지인이라서. 인맥. 심지어 인맥질이었어? 그렇게 인맥 학연 지원에 분노하는 놈이 인맥질로 방송을 출연해. 너 쇼닥터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분이 하는 말이 더 웃겨요. 나 아니면 그런 말을 해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갖고 그런 거 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쟤는 방송용이죠. 저는 비방용이잖아요. 뭐 수액 치료 같은 거, 뭐 플라시보 효과 이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나한테 시키면 잘할 텐데. 그러니까 그러게 아주 다음부터는 작사를 낼 수 있는데.
다음부터 섭외가 안 될 것 같아.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정도는 내 가뿐하게 손석희 사장이 양복 입고 가서 아무도 안 볼 것 같은데. 아, 참. 이제 저 자극인자 제거하는 거 네, 중에 자극인자 카페인 얘기하지. 카페인. 술, 담배, 커피를 끊어야 합니다라고 의사가 늘 하는 얘기이긴 그렇죠. 하지만 의사 삼종신기잖아요. 술, 담배, 커피. 그러니까 뭐든 다 해놓고 처방만 써주고 술, 담배, 커피. 맞아요. 여기다 이제 뭐 속 안 좋다 그러면 밀가루 이렇게 4대 천왕 뭐 이런 네. 식으로. 운동하시라 그러고. 그렇죠. 그 얘기는 나도 하겠다의 대표적인 메뉴들이죠. 근데 오후 4시 정도를 저는 기준으로 보는데 보통 점심 식사 이후에 피곤하니까 졸려. 그렇게 많이 먹고 졸리니까 또 커피를 맞아. 먹어요. 아니 그 밤에 저 잠자는 거 방해하는 약물 같은 거 이뇨제 뭐 라식스 같은 것도 오후 4시가 마지노선이에요. 네. 저 오후 카페인도 4시 이후로 먹으면 안 돼요? 네네네. 그게 자는데 영향을 자다가 오줌 마려우면 깨서 화장실 갈 거잖아요. 왜냐면 대부분 저희가 약을 하루 3번 먹는 용도이기도 하고 그리고 카페인 같은 경우도 내 몸에서 금방 빠지기는 하는데 오후 4시 이후로 먹는 카페인은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이 맨날 드시는 카페인이 수면에 영향을 미칠 확률은 적은데 왜냐면은 뭐 많이 먹어도 잘 자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의 질 관리를 할 때에는 커피 마셔도 좋은데 오후 시간 좀 저녁 시간은 좀 피해서 드셔라. 이게 두 가지인데요. 카페인의 각성 때문이기도 한데 자기 전에 그렇게 커피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호소하는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 자다가 소변 보러 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커피를 그럼 먹지 말고 주무셔라.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나 봐. 습관이 들었나 보죠. 그러니까요. 커피 가루를 그냥 입에 머금고 자면 안 되나? 아 근데 저는 이 얘기가 일반적이지 않은 얘기인 줄 알았는데 되게 많아요. 저희 그 젊은 분들부터 어르신 분들까지 잘 때 이렇게 따뜻한 차 같은 거 한 잔 마시고 주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 근데 밤에 이게 화장실 간다고 분명히 깨는데 그거. 그쵸. 많이 깨요. 요새 같은 여름에 자다가 수박 먹고 자는 분들 많잖아요. 보통 저희가 얘기하기로는 주무시기 전 2시간은 수분 제한을 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 꼭 화장실을 들러서 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요거는 꼭 좀 지켜주시면 커피 먹지 정말 말라는 말도 네. 그 잔소리로 하는 거랑 네. 제대로 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이게 아무나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게. 정말 속는 셈 치고 2시간 전 수분 제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건데 자기 전에 TV나 스마트폰 대신에 전공서적 원서로 된 거, 글씨 작은 거, 그림 없는 거. 저 어렸을 때 제가 진짜 윤리를 싫어했어요. 윤리책 읽으셨어요? 네, 그럼 잠이 잘 와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철학이나 뭐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데 지금은 양리학 책을 펴면 졸릴 거야. 와 대박. 근데 양리학 책은 그림이 좀 많긴 해. 아니지 그 대신에 분자식이잖아 다. 아니 육각형 같은 것들. 그러니까. 네. 전공서적은 두껍고 무거워서 베고 자야겠네요. 보다가 딱 베면 바로 일석이조인 거지 그게. 그래서 그런 책을 머리맡에 하나씩은 꼭 구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화책 안 됩니다. 그림 없는 거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충전기를 먼 곳에 두는 거 이런 것들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설명한 수면 위생이라는 게 아까 저희가 말한 일주기 리듬 맞추는 거랑 그 수면 압력 하는 두 가지의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그러니까 낮 시간 동안 활동량이 쌓여야 자기 전에 수면 압력이 발생하니까 이 항상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운동을 오전에 하라든가 이게 다 거기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생체식의 리듬 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잠자는 습관을 규칙적으로 맞춰주고 잠잘 때 방해되는 환경을 제거하라. 결국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이 전체 수면 위생이란 개념을. 이렇게도 해봤는데도 안 되면 병원을 가야 돼요. 네,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약을 빨아야 돼. 아니, 드세요. 약을 먹어야 된다. 아우 도핑 방송을 너무 오래 했어. 동사를 잘못 쓰고 있네. 다음 시간엔 수면과 관련된 약물 치료에 아, 대해서 네.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